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은 은밀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여성의 성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성욕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하셨다면 아주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DSM-5의 성중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성욕이 높은 여성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찰하면서 알게 된 몇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여러분의 밤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황홀경의 세계로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그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볼까요? 첫 번째, 오르가슴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은 본능이니까 다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경험이 없으면 자신의 성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성관계를 통해 오르가슴을 느껴봤거나 정말 큰 만족감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어떨까요? 이분들은 훨씬 더 성욕을 느끼고 오르가슴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성에 대한 관심도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오르가슴이라는 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의 끝판왕이거든요. 도파민이 정말 팡하고 터지는 그 어떤 일반적인 자극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이에요. 쇼츠를 보면서 느끼는 그런 도파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쾌락 중에서도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다시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오감, 즉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오감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중에서 특히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촉각과 미각은 우리 몸의 체감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감각 자체가 민감하다는 건 간지러움과 성감대가 거의 한 끗 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지러움을 유독 잘 느끼는 분들이라면 사실 오르가슴을 잘 느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도 옷 재질에 예민하거나 향기에 민감하거나 스킨십을 할 때 간지러움을 잘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도 으악 너무 아파요 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이 오르가슴을 더 잘 느끼고 결과적으로 성욕도 더 강하게 느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100% 똑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결국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개방성과 충동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신함이나 정숙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성욕이 있어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신의 충동을 잘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개방성이라는 건 뭘까요? 새로운 시도,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을 좋아하는 성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을 때도 늘 새로운 맛집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는 분들 있죠. 이미 물건이 있는데도 이거 좀 지겨운데 새로 사야지 하거나 심지어 있는 것도 사고 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여행을 갈 때도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길을 걸을 때도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어 하는 게 다 개방성의 표현입니다. 이런 개방성이 높은 분들은 성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열린 태도를 보여요. 자신의 성욕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성적인 경험에 대한 수용력도 넓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느껴질 때도 더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또 외향성이 강한 분들도 여기에 해당돼요. 외향적인 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방성과 외향성이 동시에 높으신 분들은 성욕이 강해 보일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동성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성욕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억제를 안 한다는 거죠.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존감이나 자의식, 자아상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몸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과 관련해서는 전문 심리학자들이 실제로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자위입니다. 특히 여성도 자기 위로를 해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자위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감각에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성감대를 개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개방성이나 외향성까지 결합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자위나 성적인 상상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터부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영향도 크죠. 많은 여성분들이 성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자기 위로를 하거나 섹스 토이를 사는 것에 대해 더러워라거나 부끄러워하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나 동성에게 끌리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연애를 넘어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고요. 아이를 낳고 출산하는 과정 또한 성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관계를 통해 오르가슴을 느끼고 도파민이 폭발해야만 비로소 수정이 일어나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성과 연애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녀 관계는 결국 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남자가 공격적이고 여자가 수비적인 연애 패턴을 보였는데 이건 역시 생물학적인 특징에서 비롯된 거예요. 남자는 계속 생성되는 정자를 분출해야 하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성되는 난자를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연애에 공격적으로 임하고 여자는 수비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결국 연애의 본질은 성에서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숙하고 조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때문에 성에 대해 죄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자기 위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으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욕이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억제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단지 빈도와 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성욕의 강도는 오르가슴을 느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오르가슴을 경험했다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그리고 빈도는 최근 성관계를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만약 몇 년간 연애를 안 했거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성욕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를 건강하게 잘 푸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성욕을 잘 해소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 성욕이 높으신 분들은 성에 대해 좀 더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문란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욕이 많다고 해서 짧은 옷을 입거나 야한 옷을 입는 것과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액션이 크다고 해서 성욕이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외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농담을 잘한다고 해서 성욕이 높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성적인 농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건 성에 대한 죄의식이 없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욕은 옷차림이나 말투, 리액션 같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욕이 정말 재미있는 게 호르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되잖아요. 그런데 에스트로겐과 함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아주 미량 분비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살짝 더 높은 분들이 성욕이 강한 경향을 보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여성에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뼈 건강, 재생 능력, 유방 건강, 규칙적인 월경은 물론이고 성욕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사춘기 이후 급증했다가 폐경기에 접어들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에스트로겐 감소만큼이나 테스토스테론 저하도 여성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죠. 테스토스테론은 여성의 성적 욕구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으면 성욕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심지어 의학계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요법이 애액 분비를 돕고 성교통을 완화해서 성적 쾌감을 높이고 오르가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경 전후 여성의 성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하지만 성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테스토스테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신뢰감 있는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여성은 남성보다 자발적인 성욕보다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을 때 각성이 일어나는 반응적인 성욕을 경험하는 경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피임약 복용이 일부 여성의 성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테스토스테론은 뇌인지 기능이나 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술, 스페어민트, 설탕 첨가 음료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패스트푸드, 아마씨 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왜 여성의 성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성의 성욕에 대한 오해를 풀고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요인들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만의 성욕에 대한 궁금증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의 밤이 더욱 깊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